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계원리 시험이 다소 작년에 비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험 보셔서 잘 보신 분도 있고 또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좀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원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자산과 비용의 모든 영향,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은 당기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우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이 모두 영향을 주는 거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에 자, 2001년 12월 분 관리직 종업원의 급여 500원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 장부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을 2001년 1월 지급을 하면서 전액 2002년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2001년의 비용을 2002년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회계 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동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계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럼 2001년에 급여가 발생했는데 이 분계를 안 했다는 거죠. 발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변에 급여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500원. 그리고 지급을 안 했으니까 미지급 급여라고 분계가 되죠. 2001년 분계가 요걸 분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2001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라고 하면 자, 요건 자산이죠. 여기가 부채, 요거 자본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산은 없어요. 비용이 있어요. 이거 비용이고요. 자, 요거는 부채죠. 요 분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분계는 재무제표상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안 들어간 겁니다. 자, 자산은 영향이 없죠. 요 부채 500원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된 거죠. 부채는 과소계상되면 자본은 과대계상이 돼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익은 역시 과대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옳지 않은 걸 물었어요. 자, 1번 비용 500원이 과소계상됐다. 그죠? 이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과소된 거고 2001년 말 자본에는 자산은 영향이 없다. 맞고 2001년 부채는 500원 과소되고 2001년 말 자본도 500원 과대된다. 그렇다면 5번이 틀렸네요. 2001년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2001년에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됐으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당연히 과소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 그랬는데 영향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회계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 대상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석 작성 시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감사를 하게 재무제표는 항상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죠.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자, 한국은 2002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001년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현금 배당을 선언을 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4번인데요. 여기가 2001년입니다. 여기가 2002년이죠. 재무제표는 2001년에 작성이 됐지만 이게 2002년 3월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언을 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 주주총회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이 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럼 2001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2001년의 거래가 여기 거래가 아니라 2001년에 작성된 재무제표가 2002년 3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2001년에는 영향을 안 주죠. 2002년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답은
여기서 1번하고 2번, 3번은 답이 아니에요. 2001년 걸 물었으니까. 자, 그런데 4번을 보면 2002년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이게 틀렸어요?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죠. 2002년에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 감소하고, 현금이 감소합니다. 현금이 감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익잉여금이 감소를 하게 돼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죠.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그래서 정답은 5번에 당기순이익이 자본이 감소한다. 5번에 2002년 말 자본은 500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한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동일자로 향후 1년분 임대료 6,000원을 현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6,000원은 12개월 분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0원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이게 10월 1일 날 지급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지급이 된 거죠. 근데 결산은 여기가 결산이에요. 12월 31일. 그러면 3개월, 9개월이죠? 3개월, 9개월. 3개월치가 1,500원, 9개월치가 4,500원. 자, 이때 12월 31일 날 우리는 어떻게 분개해야 되냐? 문제는 이렇게 수령을 하고 전액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임대료라고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선수임대료거든요. 이게 임대료고, 이게 선수임대료. 그럼 이 분개를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대변에 선수임대료 얼마? 4,500원. 차변에는 임대료가 감소하겠죠?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예, 임대료가 감소한다. 자, 임대료는 수익이고요. 선수임대료는 부채가 되겠네요. 근데 이 분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줬겠냐 이거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자, 자산은 없으니까 자산에는 영향이 없고, 부채는 요 4,500원의 부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분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죠. 부채가 그래서 과소계상된 겁니다. 안 들어갔으니까. 부채가 과소되면 자본은 과대되겠죠. 그렇다면 이익은 당연히 과대되겠죠. 이익도 과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수익은 분개가 됐으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과소계상된 겁니다. 수익은 과소계상됐다. 이랬을 때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미치는 영향 그랬잖아요. 미치는 영향은 자, 기말 부채는 1,500원 틀렸어요. 분기는 4,500원이니까 4,500원 것만 보면 돼. 그럼 2번하고 4번만 보면 되잖아요. 4,500원이니까. 자, 기말 부채가 4,500원 과소된다 그래야 되는데 과대된다 틀렸네요. 그러면 4번은 당기순이익이 4,500원 과소된다. 요게 맞는 거죠. 아, 과대된다죠. 여기가 과대됐으니까 과대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의 완전성, 중립성, 뭐죠? 오중완이잖아요. 오류가 없는 서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적시성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적시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보강적 질적 특성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 7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기업의 성과, 재무 성과를 측정해서 제시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은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박스 문제가. 이거 여러 문제 풀어봤는데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기억.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해서 작성한다. 틀렸죠? 모든 재무제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은 답이니까 답을 쳐다보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네요. 3, 4,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왜?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돼. 니은 보겠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이게 맞는 거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게 니은은 옳은 지문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디귿.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은 왜 틀렸어요? 많이 풀어봤잖아요.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죠.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리을과 미음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이거 현금 흐름표예요. 자, 2001년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보면 12,000원이다. 자, 현금 흐름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거 현금 흐름표잖아요. 문제는 이게 문제죠. 12,000원을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이, 요게 당기순이익인데 이 당기순이익이 곧 법인세 비용 차감손 순이익과 같은 겁니다.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는 건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박스 보세요. 매출채권이 2,800원이었는데 기초에 기말에 1,300원 됐으니까 1,500원이 감소했죠. 자, 매출채권이 감소하면 차변했어야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자산이에요. 1,000원짜리가 1,800원 됐으니까 800원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하면 좋은 거니까 대변 쪽에. 그 다음 미지급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80원인데 40원, 그러니까 40원만큼 감소했죠.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좋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차입금은 이건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단기 차입금이 1,500원인데 1,250원, 그러니까 250원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차입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유출됐다는 거죠. 빚을 갚았으니까.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500원인데 1,200원 됐으니까 자본금이 결국 얼마가 700원만큼 증가했죠. 자본이 증가하면 돈은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증가시키는 거니까 돈은 들어오는 거죠. 요거 두 개는 무슨 활동이냐? 요거 두 개는 재무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본금과 차입금은 재무 활동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뭘 물어봤어요, 지금? 밑에 지문을 보면 재무 활동의 순현금 흐름 그랬잖아요. 그럼 재무 활동의 순현금 흐름은 요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450원이 플러스가 더 크니까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450원 유입. 450원이 유입이다. 그러면 답은 지문을 보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3번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밑에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900원이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면 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우리 미지급이자 썼잖아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면 영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미지급이자 여기 썼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이거죠. 8,34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에 자, 한국은 2001년 재고자산 매입 매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박스 밑에 한국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했을 때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걸 먼저 매출하는 방식이죠. 그랬을 때 기말재고는 얼마냐? 기말재고는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박스 안에서 자, 매출이 6월 1일 날 40개 하고 12월 1일 날 30개. 그러면 총 7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70개를 위에서부터 팔면 20개 팔고 20개 곱하기 100원. 이건 파는 거니까 이건 매출원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50개도 팔아야죠. 50개 곱하기 110원. 그러면 이건 5,500원. 그럼 딱 70개 되잖아요. 이거 더하면. 그럼 여기까지가 매출이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게 9월 1일 날. 9월 1일 날 남아있는 게 몇 개 남았죠? 80개. 얼마짜리? 120원짜리 9,600원. 요게 기말재고가 되는 거죠. 이런 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문제는 매출 원가 구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먼저 보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서 집어넣으면 되죠. 자, 2001년 초 기초죠. 상품 재고는 10만 원이다. 기초는 차변에 들어가죠. 자, 단기 매입액은 40만 원이다. 대변에 들어가고요. 그럼 매출 원가는 이게 매출 원가잖아요. 그럼 여기 기말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게 뭐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은 단기 상품 매출액이 50만. 여기 매출 들어가면 안 돼요. 매출이 여기가 매출이거든.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2001년 말 기말 재고가 2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계산 끝났네요. 50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네요. 자, 한국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 40%가 비정상 그랬죠. 그럼 40%가 중요한 거야? 60%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상 감모와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자, 매출 원가는 얼마냐?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자, 기초 재고가 10,000원인데요. 평가 충당금 잔액은 없대요. 매입 8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매출 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수량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수량 계산 먼저 해야죠. 장부 수량은 20개, 단가는 1,000원. 실제 수량은 10개, 그러면 몇 개가 부족하죠? 10개가 감모 수량입니다. 자, 순실현 가능가치 시가죠. 시가가 지금 여기 1,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원가는 1,000원인데 시가가 1,100원이면 평가 안 하는 거죠. 그냥 1,100원으로 하는 거죠. 1,000원으로 그냥 하는 거죠. 평가 이익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럼 기말재고는 요거 곱한 게 기말재고죠. 적은 것 저가. 그래서 기말재고는 얼마? 10,000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누구? 비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비정상 감모는 10개에서 1,000원이니까 총 감모 손실이 10,000원인데 그 중에서 40%가 비정상 그랬으니까 0.4. 그러면 얼마? 4,000원. 그러면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면 그쵸 7,6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정답 5번이죠. 자,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가격에다가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차감하는 항목이죠. 차감해야 되죠. 가산 항목이 아니에요. 차감 항목이에요. 가산 항목은 뭐예요? 가산 항목은 매입 운임, 그죠? 네. 하용료, 뭐 이런 것들은 가산하는 항목이고. 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직접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는 적격자산이 아닌 것. 적격자산이 아닌 건 두 가지예요. 금융자산하고 재고자산 중에 단기간 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적격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금융자산이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다. 자, 15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토지를 4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은 즉시 현금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 2001년부터 매년 말 각각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취득을 했는데 취득 가격은 400만 원인데 그중에 100만 원은 현금을 줬고 나머지는 할부로 줬다. 할부 대금이 얼마냐? 300만 원이다.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지급한다고요? 1년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요 금액을 구해야 되죠. 이게 분할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2.4868 2.4869 그러면 248만 6,900원 여기가 248만 6,900원이 3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죠. 취득원가를 물어봤다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취득원가예요. 그죠? 근데 취득원가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자, 이러한 대금 지급은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맞죠? 3년이니까. 자, 현재 토지의 현금 가격 상당액은 총 지급액을
연 10%의 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 2002년의 이자 비용. 여기 2002년 여기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2001년 요거 10% 이자 주면 얼마입니까? 이자 주게 되면 얼마죠? 24만 10%니까 24만 8,690원. 요게 2001년도 이자입니다. 그러면 요 100만 원에서 요거 이자 빼면 요 나머지가 원금 300만 원의 원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자, 요 나머지 금액이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75만 1,310원. 요게 원금 갚은 거야. 요게 원금 갚은 거예요. 그러면 2002년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은 이거 빼면 되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빼면 자, 그게 총 금액이 248만 6,900원에서 우리가 첫해 75,130원, 75만 1,310원의 원금을 갚은 거예요. 75만 1,310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여기서 요거 뺀 금액이 여기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냐면 173만 5,590원.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10% 우리가 이자를 주면 되죠. 그래서 2002년 거 물어봤으니까 2002년의 이자는 그럼 얼마 나오느냐? 17만 3,559원. 요게 답이 되는 거죠. 17만 3,559원.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한국은 2001년 10월 1일에 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관련 정부 보조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취득원가 80만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자, 우리 정부 보조금이 나오면 어떡한다 그랬죠? 그렇죠. 빼고 계산하는 거니까 취득원가는 70만 원이고 자,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연수는 4년. 이거 무슨 법이래요? 정액법. 그럼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면 70만 원 나누기 4년. 70만 원 나누기 4. 자, 그러면 17만 5천 원이 연간 상각액인데요. 연간 상각액인데.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얘기 처리한다. 우리가 하는 게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그랬잖아. 이건 2001년은 우리가 10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2월까지니까 결국 3개월분이죠. 3개월분.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43,750원. 이 정도도 뭐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17번. 자, 한국은 2001년 초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가 0, 정액법 매년 말 정보 재평가 모형으로 적용을 하는데 5만 원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써서 한번 해봐요. 쉽게. 그냥 5만 원에 취득했다? 자, 그런데 잔존가치는 제로고 내용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이래요. 그러면 5만 원을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1년에 만 원 감가상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01년 거 물었으니까 만 원 감가상각을 빼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 그렇죠. 4만 원이 장부 금액이죠. 그런데 공정가치가 얼마로? 4만 5천 원일 때 그랬죠. 그러면 4만 원보다 5천 원만큼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재평가 잉여금. 공정가치가 늘었으니까 5천 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5천 원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우리 18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18번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01년의 당기순이익을 물어봤거든요. 2002년 걸 물어본 게 아니라 20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2001년 초 건물을 300만 원에 취득을 하고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그러면 2001년도 300만 원에 30만 원에 취득을 하고 이것도 그냥 이거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근데 2001년 말 공정가치는 얼마야? 32만 원. 여기가 2001년입니다. 여기는 2002년입니다. 근데 2002년에 와서 32만 5천 원에 팔았잖아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이걸 물어본 거라.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됐죠? 2만 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1년에는 2만 원이 증가한다. 2002년은 5천 원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그 정답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2년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우리 19번 문제는 자부자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기초자산, 기초부채가 30만 원, 2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죠? 10만 원이고 총수익, 총비용 나왔으니까 그냥 빼버리고 20만 원 쓰면 끝이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얼마요?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답은 30만 원. 네. 자, 그 다음에 20번.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선세충실 5번이죠. 선세, 법인세. 그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에. 자, 한국은 2001년도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주식 A를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주식 B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자, 2001년 중에 주식 A는 전부 매각했고 주식 B는 2001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A는 팔고 B는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주식 A의 매각과 2001년 말 주식 B의 공정가치가 다음 같을 때 20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랬잖아요. 우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순이익만 영향을 주죠. 기타 포괄손익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주식 A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A만 보면 돼요. 취득원가는 250원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23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얼마 나왔죠? 처분 손실이 20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원 감소한다. 주식 B는요. 주식 B는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셨죠. 네, 다음. 자, 22번입니다. 22번. 자, 한국의 20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15만 원이다. 자,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령별 기대신용 손실률은 다음 같다. 연령별이라고 하는 건 기일경과 분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금액란의 합계가 15만 원이에요. 이 15만 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경과가 됐냐 안 됐냐, 연체된 거와 연체 안 된 거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연체되지 않은 거 12만 원 있죠? 12만 원은 몇 퍼센트가 기대신용 손실률이에요? 0.4%죠? 곱하기 0.4%예요. 그러면 480원이죠. 자, 그 다음에 1일에서 60일 연체된 거 2만 5천 원이네요. 2만 5천 원 곱하기 요건 2%네요. 2%니까 500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60일 이상 5천 원짜리인데 요거는 8%잖아요. 그죠? 8%. 그러니까 얼마야? 5, 8, 40, 400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신용 손실로 측정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1,380원이에요. 자, 여기서 차액만 보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2001년 초에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증당금 잔액이 22,500원이 있어요. 그럼 2,500원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2001년도 매출채권이 1,000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됐잖아요. 제거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손실증당금을 써먹어야죠. 그러니까 2,500원에서 2,500원 있는 잔액에서 1,000원만큼 확정이 됐으니까 손실증당금 잔액 남은 거는 1,500원 남아있는 거죠. 1,500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1,380원에서 1,500원을 차액 보충을 해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얼마? 120원. 그럼 이거는 손상차손이 아니라 손상차손 환입이 되는 거죠. 환입. 잔액이 모자랄 때는
손상 차손. 그래서 이거 3번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에. 자, 한국은 2001년 말에 재무자료에서 발췌한 자료다. 2001년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자, 통화는 원화이다 그랬어요. 자, 박스 보세요. 당좌 차원은 X. 그 다음 타인 발행 수표는 5. 100원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현금이에요. 그 다음 우편한 증서. 이것도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얘는 기간을 잘 따져야 돼요. 취득일이 12월 1일인데 만기가 3월이니까 이게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X. 당좌 개설 보증금도 X.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는 현금. 그 다음에 외국환 통화. 보니까 달러가 1달러당 110원인데 옆에 보니까 2달러니까 얼마예요? 110원 곱하기 하니까 220원이죠. 이것도 현금. 그래서 현금을 더하면 1280원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24번은 금융자산이지만 사채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발면 그려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이죠. 24번은 사발면 이렇게 그려갖고 하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2001년 대안이 발행한 사채 액면은 10,000원, 이자율은 10%, 그 다음에 지급은 만기가 3년 그랬어요. 그럼 1년의 이자를 우리가 얼마씩 받죠? 10%니까 1,000원씩. 이거는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 입장이다. 이 소리죠. 자, 그랬다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상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랬습니다. 자, 상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는 12%다. 여기가 12%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2002년도 인식해야 될, 2002년 인식해야 될, 요거. 여기 2002년에 인식해야 될 이자 수익과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이거 먼저 발행 가격을 먼저 구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10,000원 곱하기, 자, 박스에 보면 현가 계수 기간이 3년, 그래서 몇 퍼센트? 12%짜리 구하는 거죠. 자, 이 10,000원은 얼마를 곱해야 돼? 10,000원은 정상 연금 현가 계수 2.4019, 그죠? 12%짜리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24,019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틀렸네, 이게. 요걸 곱하는 게 아니라, 현가 계수를 곱해야죠. 0.7118, 7,118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는 1,000원 곱하기, 자, 2.4019. 그러면 2,402원.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우리가 취득한 가격이에요. 그럼 9,520원. 9,520원이 취득 가격이다. 그럼 이제 이자 지급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자 지급을 하면 요거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1,142원. 그럼 142원 차이 나죠? 요 142원만큼 우리가 더해주면 장부 금액이 되죠. 142원 더하면 9,662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 이자 주면 돼. 여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12% 이자 주면 얼마? 그렇죠. 1,159원. 그럼 159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2001년 말 장부 금액은 요거 더해야 되겠죠? 더하니까 얼마? 9,821원. 그래서 정답은 요거하고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자 수익과 장부 금액.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에 우발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른 지출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1번은 뭘까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 자산은 그 특성과 추정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아니요. 높지 않으면 고시하지 않습니다. 우발 자산은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거죠. 그 다음 과거의 우발부채로 과거의 우발부채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틀렸죠. 그때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세 번째, 미래 영업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업손실은 장사에서 손해본 건데 이게 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손실인데 어떻게 충당부채로 인식해요? 안 됩니다. 자, 4번. 충당부채는 화폐 시간가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무 이행 시 예상되는 지출액에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아니요. 할인한 금액으로 해야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할인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라 할인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된다. 틀리고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6번부터는요. 잠깐 끊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